그러니까 양봉 한두 개 정도 나오면 MACD, 골든크로스 완전히 나올 거고 RSI도 이제 살짝 올라올 겁니다. 그런 지점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여기에서 아래 꼬리로 받쳤다라는 거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받쳐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캔들을 만들어냈다. 지금 여기서 쓸어 담고 있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중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는 캔들 차트와 RSI이다. RSI는 5분봉보다 일봉과 주봉, 월봉이 시세의 과열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일단 캔들 차트와 RSI를 기본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향후 시세 예측 기법인 것이다. 부자의 서원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전에 소개드린 66세부터 다시 시작한 주식 투자로 180억을 번 89세 현역 트레이더 호지모토 시게루님의 기법을 실전 적용해본 결과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먼저 그의 전략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증수, 증익, 증배 종목을 선정하고요. 두 번째, 1대 2대 6 법칙으로 매매합니다. 세 번째, 캔들 패턴, RSI, MACD, 일목균형표를 바탕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기계적으로 결정하고요. 네 번째는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규칙을요 조금 변경해 봤습니다. 일단 증수, 증익, 증배라는 것은 시대 중심주, 그리고 우량주, 그리고 역량이 우수한 종목, 그리고 매크로적 관점도 살펴봐서 앞으로 시대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종목을 고르고요. 어쨌든 증수, 증익이다 라는 것은 역량이 우수하다, 우량하다 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향후에도 더 좋아야 되니까 시대 중심주 성격, 그리고 매크로적 환경도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종목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1대 2대 6 법칙으로 매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가격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확신도에 따라서 1대 2대 6으로 분할 매수한다 라고 시계로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의 비율로, 그리고 조금 더 보다 보면 괜찮겠다 2의 비율로, 그리고 더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6의 비율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계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내가 상방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분할 매수 관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저점 신호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바로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계로 할아버지는 캔들 패턴과 RSI, MACD, 일목균형표,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살펴보셨지만 일단 처음에 강조하신 건 캔들 패턴과 RSI를 먼저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MACD나 일목균형표를 조합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내용에서는 캔들 패턴과 RSI, MACD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RSI나 MACD보다도 더 후행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조금 더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매를 하지 않는 시계로 할아버지 기법 대신에 저점에서 대응을 하는 이 기법이기 때문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하고 반등 나오는 지점은 MACD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해서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매한다. 이런 기준으로 오늘 이 기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실제 당일 차트 흐름을 보면서 시계로 할아버지의 전략을 논의하는 화면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리는 종목 역시 이미 상승세가 나온 터라 지금 당장의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해당 종목의 상승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시장은 꾸준히 기회를 주죠. 풍산에서 급등 나올 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다른 기법으로 다시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신용한도 초과가 걸리면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낼 수 있고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이제 저점 신호가 나오면 그런 자리는 또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을 RSI하고 MACD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RSI는 이미 30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MACD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골든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양봉도 나왔으니까 양봉 한두 개 정도 나오면 MACD 골든크로스 완전히 나올 거고 RSI도 이제 살짝 올라올 겁니다. 그런 지점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너무 긴 관점보다는 매수해서 수익 주면 좀 빠져나오고 나머지 잔량 가지고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BHI 원전은 결국에는 가는 섹터라고 보고 어떻게든 저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S&T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고요. 태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150일 이평선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지금 아랫꼬리, 거래량 붙으면서 아랫꼬리 붙으면서 다시 세력이 받추는 움직임 나와줬다라는 거죠. W자 패턴 역시나 노려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3분봉 차트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어제 굉장히 요때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아래 꼬리로 받쳤다라는 거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받쳐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캔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거래량이 터졌나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자리죠. 여기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올렸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들어올렸고 이 자리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세력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가격이 어디냐면은요. 52,000원에서 지금 54,000원 선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가격 라인에서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세력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쓸어 담고 있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3조입니다. 3조 4천억 원 터졌고 여기도 2조 가량이 터졌어요. 뭐 워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조가 다 넘습니다. 어쨌든 세력이 굉장히 지금 이 종목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나쁜 흐름은 아니죠. 지금 봐도 어느 정도 양봉 캔들이 나왔고 아랫꼬리 밑에 지역에서 계속 받추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받추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먼저 오늘 종목은요 FNF입니다. 부자의선 채널을 애청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이번 연도에만 200억을 번 부자아빠 정재훈님의 저서 주식 투자의 기술편에서 FNF를 발굴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FNF를 부자의선 매뉴얼로 간단히 분석해보면 일단 매출 총 이익률이 40% 이상 넘어가면 괜찮은 건데 FNF 같은 경우에는 65.7%, 5년 평균 ROE 15% 이상 넘어가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FNF 같은 경우에는 24%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기업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기준은요, 워렌 버핏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경제적 혜자, 즉 고유의 브랜드, 독점력, 기업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만들어 봄으로써 FNF가 나름 경쟁력이 있는 우량한 종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적정주가 계산을 러프하게 해봤을 때 적정주가가 대략 88,800원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작성할 당시의 가격은 77,000원으로 가격의 매력도 역시나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내가 8만원, 88,000원대로 맞춰놓고 그 이하의 가격은 세일하는 가격이다 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계로 할아버지의 기법으로 조금 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로 해보면 중국 소비 회복 기대,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는 의류 종목입니다. 의류 섹터거든요. 의류 섹터는 금리 인하기에 경기 방어주적 성격으로 그런 매크로적 환경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하고요. 증권가에서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큰 FNF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적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 대응해서 21%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논외로 하더라도 FNF가 분명히 탑픽이고 기업 역량도 우수한데 왜 상승하지 못할까라는 관점으로 FNF를 꾸준하게 추적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FNF의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일단 왼쪽 지점 장대 양봉에서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 그리고 추세선을 확인을 했을 때 해당 지점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캔들의 반등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상의 RSI가 30 이하인지, 그리고 MACD를 활용해서 좀 더 명확한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하락하는 도중에는 RSI가 30 이하로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을 시작하면 MACD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MACD 지표를 활용해서 반등 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좋은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이게 계좌를 그리고 매매를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 패턴으로 조금 더 명확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 캔들 패턴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RSI나 MACD는 사실은 보조지표의 성격입니다. 결국에는 RSI나 MACD도 캔들로 만들어진 지표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캔들 패턴이다. 캔들 패턴만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어도 RSI나 MACD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 패턴은 단독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래량 지표랑 함께 보면서 단독 신호로 활용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RSI와 MACD 지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날 굉장히 음봉 캔들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대량 거래량의 아래 꼬리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걸 시장이 확인시켜 준 거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의 이런 아래 꼬리 양봉이 저점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건 그 다음날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의 아래 꼬리 양봉 종가에서 내가 확신에 따라 또는 경험도에 따라서 비중 규모를 결정해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대체 거래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계속 시장을 관찰하고 시대 중심적 성격의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관찰하다 보면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이런 타점에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고 나머지 또 잔량으로 운용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등락률 상위창에 이름을 올린 아센디오 역시 아센디오가 요날 등락률 상위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급락이 발생되었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나오고 음봉 캔들을 뽑았다라는 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대량 거래량의 거래 대금까지 터지면서 캔들, 양봉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이게 지금 저점 반등 신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요 캔들 종가에서 매수를 하면 좋지만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라서 그러면 다음날 만약에 시초가 부분에서 갭으로 너무 크게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적절하게 매수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날 매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당일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직장인분들이 너무 바쁘다라고 하시면 이 종가 살짝 위나 아래나 그 부근 즈음에 적절하게 자동 매수를 걸어두고 그 종목이 매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 목표, 계획된 목표 수익률에다가 그냥 매도를 걸어두는 게 직장인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수해서 3% 정도 손절 각오하고 1대2 비율로 6% 수익에 매도해야 되겠다. 또는 1대3의 비율로 9%에 내가 익절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은 사용을 해도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종목들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로보티즈가 또 로봇 섹터와 함께 좋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체 상승이 나올 때 가장 거래 대금이 강력했던 종목이 로보티즈였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날이라도 이런 식으로 RSI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에서 잡아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자, 보시면 대체거래소 시간에서 RSI가 이미 30을 찍었지만 MACD는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량에 긴 아래꼬리 양봉이 출현하면서 MACD가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캔들 신호가 부합했죠. 그리고 RSI 지표 그리고 MACD 지표가 모두 부합하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3분봉 차트를 활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매수 잔량에 너무 과한 물량이 쌓여 있다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너무 과하게 매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타점이 잘 안 먹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도 잔량이라던가 프로그램의 매수세 현황이라던가 당일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해서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기법의 승률을 조금 더 높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당일 종가 베팅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내가 더 상방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줄어드네. 그러면 이제 RSI나 캔들 신호, MACD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에서 비중 베팅을 해서 요 지점에서 9%가량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로 할아버지의 기법처럼 1차 매수는 1의 비율, 2차 매수는 2의 비율, 그리고 3차 매수는 6의 비율이나 3의 비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캔들 신호와 RSI, MACD는요. 분봉, 일봉, 주봉 차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시계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5분봉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셨고요. 3분봉이라던가 1봉, 주봉, 월봉 모두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RSI라는 건 과매도 신호고요. MACD라는 건 추세전환 신호, 캔들이라 하면은 바닥 신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도록 응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가치 있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인인데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다. 내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일봉 차트에 적용하거나 주봉 차트에 적용을 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천억자산가 이정윤 세무사님의 말처럼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 최소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이라도 매일 관찰하다 보면은 앞에 아센디오 같은 종목들을 발굴을 할 수 있고, 또는 등락률 상위창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종목이, 이 종목군이 시대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대표적인 게 지금 원전 섹터가 대표적이 될 수 있고요. 조선 섹터도 오늘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먹는 비만약도 마찬가지. 등락률 상위창에 다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인벤티지랩도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먹는 비만약 관련 종목이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계속 보시다 보면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 점점 나아지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갖춰질 것이고,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종목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락하지? 그러면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로 저점을 어느 정도 가늠한 다음에 RSI, MACD, 캔들 신호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절을 하지 않고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남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거는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한 사람에게 매몰되는 건 너무 좋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 틀을 벗어나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수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인벤티지랩, 먹는 비만약 관련 이슈,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인벤티지랩도 잡아갈 수 있는 타점이 또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